간혹 국제 수지 적자가 줄면 달러 강세 볼 수가 있다. 네. 국제 수지 적자래요. 적자라면 그 나라 통화에서 약세겠네. 그런데 되게 나빠졌지만 전번 달보다는 줄어들고 나빠졌어요. 그럼 베트남 선수 그래도 경제 좋아질 것 같네? 라고 하면 강세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수지, 특히 경상 수지가 흑자가 낮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와서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또 하나 평가 절상, 유인한 평가 절상 때문에 달러가 평가 절하가 되고 다시 달러 원 환율을 배우면은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평가 절상되면 우리나라도 평가 절상이 돼요. 달러에 비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는 약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1,100원이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들이, 만약에 1,150원, 1,180원에서 1,100원까지 내려간다. 달러가 1,200원, 1,100원 내려가면 100원 떨어진대요. 연말까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지요. 그럼 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환차 이익을 보고 환차 손을 볼까요? 환차 이익. 환차 이익. 주식 팔아요, 안 팔아? 안 팔죠.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1,200원이나 1,100원 있으니까 100원치가 이익 보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고 연말에 삼성전자 팔아도 이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1,300원 깰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 말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1,100원, 1,200원 깰 거니까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특히 수출주에 묻어둬라. 네, 그러면 그냥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차 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히 수출주, 중소기업자는 손해볼 수 있지만 수출하는 대기업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래서 올해 그런 게 났죠. 현대, 기아차 사상 최대 흑자. 사실은 똑같이 전자를 팔을 수도 있지만은 해외 수출 똑같이 했지만 환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수출도 잘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되면은 하나 팔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하락되면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더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2불 될 걸 1불 산다. 싸잖아요. 그래서 수출 많이 하려면은 약세, 환율 약세가 되게 좋다는 거죠. 네. 이건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공업관리협회에서 발표된 건데요. 얘는 기준이 50입니다.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은 전달보다 증가, 50 이하면 감소. 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경기 회복이 되면 달러가 증가되면 유로 달러 그래프는 반대. 달러 N 그래프는 이게 맞게 똑같이 상승이면 상승 이렇게 변하겠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중요한데요. 아까 공업관리 지수처럼 얘도 발표를 합니다. 분기점 0으로 해서 0 이상이면 경기가 상승, 0 이하면 경기가 하락.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달러 강세, 부정나오면 달러 약세. 이런 발표들은요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서 예상치, 이전치, 결과치를 보시고 펀더멘탈 분석하신 겁니다. 아까는 소비자는 CPI, 공급자는 PPI라 그러죠. 약자로. 그래서 아까 외부 사이트 보시면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다 쓰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PPI를 표시하면요, 그냥 생산자 물가 지수구나, CPI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구나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소비자랑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측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콜 CPI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생산자 지수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돼도 물가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잡부에서 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원자재만 상승이 돼도 물가가 상승되고, 물가 잡부에서 금리를 상승했더니 소비자까지 위축이 되네.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은 PPI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PPI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이 중요하게 되면은 달러 강세를 예측하고, 소비 위축으로 주요 이슈가 되면 달러 약세를 예측한다. 잘 보세요. 외국인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PPI가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가 있어요. PPI가 상승됐다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봤을 때
얘 때문에 금리 인상해. 무조건 금리 인상되면은 금리 차 때 외국인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되면은 이 나라에 달러에 투자를 해서 달러 강세가 돼요. 그런데 피폐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고 정부에서 소비 위축이 된답니다. 네. 소비 위축이 되면은 달러 약세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발표가 되면은 투자가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투자가들이 베트남 보고 따라서 네, 추가로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non-farm은 중요하죠. non-farm, payroll, NDF. 넌이 붙었기 때문에요. 농업 분야가 아닌 비농업 취업자 수. 네. 통계청에서 매월 첫 번째 발표를 하는 건데요. 비농업, 농사짓는 사람을 제외한 비농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된다면 미국 경제 좋다 나쁘다 좋다 좋으니까 달러 강세다. 달러 강세. 취업자 수가 감소는 반대로 달러 약세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고 비농업 분야 취업자 중에 빼는 게 있습니다. 누구 뺄까요? 경영자, 자영업자, 무농업자, 군인은 제외한. 이건요 두 번째 중요하죠. 첫 번째가 GDP 1년 동안 자국민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GDP 다음으로 넘팜이 중요하다. 유로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좀 이따 나오는데요. 넘팜 때문에 몇 개가 움직이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팜도 발표됐다면 보통 150핍이 움직여요. 150핍, 200핍. 유로 달러에서는. 정리해봤죠?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가 있겠지만 해설 같이 해볼게요. 네. GDP 상승되면 경기 좋다 나쁘다? 좋다.